CPL의 경우는 내가 이미 라이선스를 땄기 때문에 혼자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타임 빌딩, 혼자 비행을 하면서 시간을 쌓는 걸로 코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가면서 산악 비행 체크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정말 다닐 곳이 많아지죠. 타임 빌딩 외에도 계기 비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서 한 20시간 정도 해야 되고, 밤 비행을 이제 하게 되죠. 에어워크 같은 경우는 PPL 때와 같은 에어워크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스핀 비행기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를 직접 이니시에이트를 하기도 하고, 리미테이션이 조금 더 엄격해져서 이제 뭐 원래는 200피트 내에서 이걸 유지해야 됐다면 100피트 내에서 유지해야 되는 식으로 조금 더 엄격해지고, 이제 뭐 이런 에어워크들은 보통 비행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더 많이 합니다. 이제 PPL 때는 150마일 크로스컨트리에 가야 하는 게 있었다면 CPL 때는 거의 2배, 300마일을 가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PPL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비행시험 준비를 하고 또 비행시험을 보고 또 필기시험도 보고, 그렇게 비행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라이선스를 받게 되죠. CPL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세상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멀티 엔진과 대기 비행 레이팅이 없으면 사실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죠. 여기서 길이 조금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관을 먼저 해가지고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멀티랑 IFR을 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준비를 먼저 해놓겠다 해서 멀티 그리고 IFR을 딴 다음에 교관 과정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멀티랑 IFR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룹 1은 일반적인 멀티 엔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룹 2, Centerline Thrust라는 종류의 비행기인데 그런 걸로 따는 걸 말하고, 그룹 3는 싱글 엔진으로 따는 IFR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멀티랑 IFR은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싱글 엔진 IFR을 딴다고 해서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1 IFR을 일반적으로 다 따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IFR 묶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룹 1으로. 자, 우선 멀티를 먼저 취득을 해야지 당연히 멀티 비행기를 가지고 그룹 1 IFR을 따겠죠. 그래서 먼저 멀티를 취득하고 IFR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교관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멀티 비행기를 조금 타다가 이제 비행 시험까지 바로 가지 않고 IFR 시험을 위한 트레이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에 다시 멀티로 돌아와서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멀티 레이팅을 딴 다음에 IFR 트레이닝을 재개를 했습니다. 멀티 엔진 같은 경우 비행 시험만 보면 되고, IFR은 이제 인렛이라는 필기 시험을 보고 비행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멀티로 보는 비행 시험 같은 경우도 결국 비슷합니다. PPL, CPL 때 했던 스틱 턴이라는 것도 하고, 엔진 한쪽이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비행을 할 것이냐 같은 거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IFR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홀드라는 걸 한다거나 precision approach, missed approach, non-precision approach, single engine approach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계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시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계기만 보면서 비행하는 그런 거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멀티 IFR까지 끝내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90% 이상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교관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교관을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 비행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배운 것들을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론 수업 대부분이 교육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브리핑하는 방법, 그리고 브리핑을 직접적으로 사실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learning factor이라고 하는 7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인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비행 이론은 당연히 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공부를 계속해서 더 해야 합니다. 학생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브리핑 노트들을 만들고 내 교관 과정을 가르쳐주는 그 교관이 내 학생이 되어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가르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에서는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거를 칠판에 적어가면서 한다던가, 또 올라가서는 비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른쪽 교관 자리에 앉고 교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교관이 그 가르치는 과정이 끝나면 다시 역할이 원래 교관 역할로 돌아온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고 그거를 고쳐나가는 방식이죠. 이제 시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험관하고 롤플레잉을 하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험관이 학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시험관 같은 경우는 이거 가르쳐봐라, 저거 가르쳐봐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라운드에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비행 올라가서는 가르치려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시범 보여주는 거죠.
교환 과정 같은 경우도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비행 시험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끝내게 되면은 교관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PPL부터 해가지고 교관 과정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진행되는 순서 같은 것이 아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 자체는 사실 비슷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관을 먼저 하고 멀티 IFR을 하기도 하고 멀티 IFR을 먼저 하고 교관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관을 안 하는 사람들은 멀티 IFR만 따고 다른 취업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램프로 간다던가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교관을 기왕 할 거라면 교관을 먼저 하고 일하면서 직원으로서 할인을 좀 받아서 멀티 IFR 레이팅을 딸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주변 학생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교관하고도 이야기해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정도만 알고 오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